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대순진리의 군포 11방면 1억 5천 피해 의혹 관련 사건 재판 시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에요. 네, 그래서 자녀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려고 1억 5천만 원을 대순진리의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집커녕 뭐 이자만 계속 내다가, 또 이자가 2022년 뭐 2023년 뭐 이때 보니까 이땡땡 교감 아버지 명의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은 이미 이제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10년을 지났는데 이자가 2023년까지 들어온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단됐다라는 거죠. 중단.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 1억 5천만 원 피해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대순진리의 이 회관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소를 당한 겁니다. 네,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그 재판정에 나가 보니까 한 남성분이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거를 그 부인 회사에다가 우편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더라고요. 무죄.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이 이제 공익적인 차원이냐, 공익적 차원, 비방적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거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그래서 이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벌 불원서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자들이 이 처벌 불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사건을 키우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어준 씨가 이 김 총리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고발이 됐는데, 김 총리가 이제 처벌불원서,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불송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역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이 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네, 요것도 지금 이 사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종교범죄에 대해서는 이 공소 시효를 이걸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제입법을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종교분리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듯이 이 종교범죄, 특히나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는 공소시효 배제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왜냐하면은 계속 가스라이팅 됐어.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됐는데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자를 30년 후에 실체를 깨닫고 나왔어. 그런데 그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범죄, 가스라이팅 종교범죄는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11개국 2단 전문가들은 사이비 피해 방지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이비 피해 방지 특별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시민단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굴레에서 기독교만 진리고 나머지는 비진리다, 이런 식의 시각이 되면 이건 입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피해방지 특별법이 아니라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어야 한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기독교는 정통교고 나머지는 사이비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누구든 종교범죄를 저지르면은 가중처벌한다. 우리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처럼 종교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사실적시를 해가지고 공익차원 대순진리회의 일부 이 교감 성감들의 문제점들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적시인데 이걸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거 자체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다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재판소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사실적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도리어 가해자가 되게끔 하는 거,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재판 청구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약식 기소가 됐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죠. 김땡땡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들은 지금 어떤 흐름은 없어요. 지금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한 상황이고, 11시 20분, 이때 이제 3월 24일에 재판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제 첫날 재판에서는 대부분 그냥 첫날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이 그냥 이렇게 뭐 상황 점검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피해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선감이 되겠죠. 이 선감을 반드시 이 신문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지껏 재판 나가 보면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피고인 진술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인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법정에서 아마 판사께서 양심이 있으면 이런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로서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다, 사실 피해자의 사실을 조차 말할 수 없다라면은 그야말로 입틀막이 아니냐, 입틀막. 입을 틀어 막아 버리는 거죠. 그런 사회는 그 자체가 이제 위헌이다라는 거죠. 위헌. 왜냐하면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말과 글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사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